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한테 4년 정도 만난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나 남친이나 둘 다 결혼을 생각할 나이이기도 하고 조언 좀 구해보고자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많고 저랑 잘 맞아요. 제가 원래 20대 초반에는 한 남자랑 그렇게 오래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외적으로도 저의 이상형이기도 하고 저를 배려해주고 같이 있으면 또 그렇게 든든할 때가 없어서 오빠와는 이렇게 길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 집안 행사에 오빠를 몇 번 데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집안 어른들께도 참 잘했어요. 저희 엄마도 오빠를 요즘 사람 같지 않게 경우가 바르다며 거의 사윗감으로 점찍기도 하셨어요. 만남을 계속 해오다가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연 보내봤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옛날부터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버님이 성격이 많이 누그러져 괜찮다고는 하는데 고생해온 어머니를 보고 자란 덕분에 항상 어머니한테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효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효도할 거고 자식이면 응당 부모님께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빠의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문제예요.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오빠가 갑자기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자기 월급의 반은 자기 어머니한테 용돈으로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오빠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도 남부럽지 않은 직장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둘이 합치면 머리가 700이 조금 넘기 때문에 요즘 신혼부부치고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나이에 비해 넉넉하게 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돈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오빠 월급의 반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300 정도 벌고 오빠가 400 정도 벌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혹시 모를 일에 저금도 있어야 할 텐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고 육아비로 그 정도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 납득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확정된 것이 아닌데 벌써부터 월급의 반을 어머니께 주겠다는 말을 통보하듯이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빠가 효자인 건 연애 초반부터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연애 초반에 오빠네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넷이서 밖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도 제가 불편하지 않게 많이 배려해 주셨고 오빠에게 이야기 들은 대로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카페로 가서 차나 한잔 마시기로 했는데 카페로 가는 길 내내 오빠는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제 앞에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오빠네 여동생이랑 뒤에서 두 사람을 쫓아갔고요. 오빠 여동생하고는 서먹하니 불편하기만 했어요. 둘 다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그런지 말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뒤에서 그걸 바라보며 조금 속상했던 게 있어서 오빠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서 너야말로 우리 엄마랑 밥 먹으면서 불편해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오빠는 그런 저를 배려해서 어머니와 같이 걷던 거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애교도 없고 그날 자기 여동생도 제가 부침성도 없고 별로였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하느라 힘들었다고 오히려 저보고 너무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오빠와 크게 다투었어요. 그 이후에는 자잘한 사건들이지만 오빠가 저보다는 엄마를 더 우선적으로 챙긴다는 생각이 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도 어머니가 급체를 하신 것 같다며 데이트 도중에 집으로 돌아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날 제가 약국까지 따라갔는데 약을 사면서도 심각한 표정으로 안절부절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2주년 기념일 데이트를 하는 날에도 택배가 왔는데 무거워서 어머니 혼자 옮기지 못하고 계신다고 기념일이라고 예약한 레스토랑까지 취소하고 집으로 혼자서 돌아가기도 했어요. 빨리 가서 짐을 옮겨드려야 한다면서요. 저와 오빠를 동시에 아는 사람들도 오빠가 엄청난 효자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럿이서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장난식으로 나중에 어머니랑 저랑 둘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면 오빠는 누구 편을 들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오빠는 단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당연히 어머니 편을 들어야지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효자인 거 이해는 하겠는데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신다고 트러블 생기면 당연히 엄마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유를 대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앞에선 엄마 편 들고 뒤에서는 아내 편 들어줘야지 이 정도 대답만 해줬어도 참 고마웠을 텐데 말이에요. 굳이 여러 사람 앞에서 어머니가 우선이고 나는 그 다음이다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도 참 부끄러웠어요. 아무튼 이제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인데 자기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에게 드려야 한다니 그동안 효자라고만 생각했던 오빠와의 결혼 생활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지요. 저는 영원히 오빠에게 이순이일 거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딸내미 시집 간다고 벌써부터 결혼식 때 읽어줄 덕담 쓰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께는 아직 이 사실을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 보내봤습니다. 후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잘 보았습니다. 사실 제 주변 지인들도 똑같은 말을 해줬어요. 결혼하면 저만 힘들 거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오빠가 효자인 것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고 그만큼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제 부모님께도 잘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빠에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월급의 반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이해는 간다고. 그렇다면 혹시 지금도 그 정도의 돈을 어머니께 드리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결혼식 때 어머니한테 지원 하나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게 생각이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떠보듯이 꺼낸 말이었는데, 오빠는 지금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께 따로 드리고 있는 건 없다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빠가 모아둔 돈이 3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오빠 벌이로 모아놓은 돈 치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이가 없었죠. 그제서야 오빠가 자기의 월급을 반이나 주겠다는 그 속셈이 너무도 뻔히 보였어요.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 제가 벌어오는 돈도 전부 오빠의 수입에 추가가 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인즉슨 결혼하면 돈을 둘이서 벌게 되니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며 이것저것 전부 다 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는 이제서야 효도를 돈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빠에게 그러면 나도 결혼을 하고 나면 제가 버는 돈의 반을 저희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여태까지 키워주셨으니 저도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효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경우가 다르다고 하네요. 자기는 아들이고 너는 딸이니까 똑같이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저희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제 친오빠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보고 시집을 온다는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집을 온다는 건 저는 이제 시댁 식구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고, 시집을 오는 순간 저는 우리 집에서 출가외인이 되는 것이니 굳이 제가 나서서 저희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오지랖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제 오빠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요. 자기도 자기 여동생이 결혼하게 되면 여동생의 시부모님 챙기라고 할 것이지 굳이 친정까지 챙기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아들의 몫이라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오빠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렇다고 저도 오빠한테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까지 어머님한테 드려야 하냐고. 그럴 바에는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해줬어요. 오빠는 내가 내 월급의 반을 준다고 했지 누가 너 돈을 준다고 했느냐며 따지더라고요. 여태껏 어머니한테 돈 한 푼 안 주다가 결혼하고 나서 월급의 반을 준다는 소리가 내 돈으로 주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그게 어디가 다르냐고 저도 한마디 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효자이고 싶으면 진작부터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고 있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따지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이라길래 저는 애초에 원래부터 어머님께 돈을 주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친정부모는 부모도 아니냐고, 시집 온다고 시부모님만 챙겨야 한다는 말만 들어도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도 사라진다고, 쓸데없는 말로 사람 현혹시키지 말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오빠는 저보고 왜 그렇게 돈돈돈거리냐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황급히 대화를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그렇게 효자면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해줬어요. 엄마를 그렇게 챙기고 싶으면 엄마 하나만 챙기는 게 진짜 효자 아니겠냐고. 오빠의 효심은 알겠으니 그 효심 변치 말고 그냥 저랑은 결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대놓고 저랑 결혼을 생각하는 게 엄마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다 티가 난다고. 그렇게 억지로 결혼해봐야 어머님한테서 오빠를 빼앗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 결혼 못하겠다고. 전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나 말고 딴 여자 알아보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딴 여자한테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월급 반을 줘야겠다는 사실은 미리 좀 말해주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제가 꿀팁을 줬으니 밥값은 오빠가 내라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사실 오빠를 오래 만나오면서 참 좋아했는데 정말 결혼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 허탈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얼마 뒤에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미안하다면서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졌다고 제가 버는 돈의 반은 친정부모님한테 드리자는 말을 하네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어머니한테 어떻게든 돈 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죠. 제 말은 효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의 상황이 되는 만큼만 효도를 하자는 건데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자기 월급의 절반을 드리겠다는 말에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 진짜로 정말로 저한테 다시 만나자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 사연 보고 어느 분이 남겨주신 댓글이 기억에 남네요. 남의 집 기둥 뽑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요. 남자들은 왜 결혼을 하고 나서야 효자가 되는 걸까요? 오빠는 계속 그렇게 엄마의 남자로 있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빠를 만날 다른 사람에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